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설마 했는데 그 설마 했던 클리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권성동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한학자. 이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더? 홀리마더. 홀리마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한테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프시대요. 또 입원하신대요. 그리고 뭐 아산병원 쪽을 또 두드렸다가 통일교 재단 쪽으로 갔다면서요? 아산병원에서 거부했대요. 퇴짜라고 표현하십시오. 네, 퇴짜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산병원도 힘들겠죠. 김건희 정도로도 지금 속이 시끄러웠는데 네. 한학자까지 받아주면은 거의 뭐 아산병원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는 게 아산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병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때문에 소가리를 했는데 한학자까지 받아가지고 병원 망하게 생겼냐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너무 클리셰도 너무 클리셰다 이거는. 클리셰. 또 입원을 했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클래식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자꾸 아픈 분들이 있고 수술한 분이 있고 네. 알아 눕는 부분 있고 또 휠체어 탄 분도 그러니까 얼마 나타날 때 전에 휠체어 타고. 입원관도 그렇고 한학자도 예. 어쨌든 입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홀리마던데 왜 아프죠? 홀리마던데. 아니 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병원을 가요? 신은 아프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픈 시점이 되게 공교로운 거죠.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에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아플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신이라고 안 아프다고 하는 건 제가 신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고 아, 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겠습니까? 예.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라고 하는 건 사건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이슈에서 뒤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사건 자체를 이슈의 중심에서 올리지 않고 뒤로 뺄 수 있는 방법은 호화 변호인단한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얘기를 들었겠죠. 일단 병원에 가십시오. 우리가 이래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압력을 넣겠죠. 그러니까 그 호화 변호인단이 중요한 부분들은 소위 사법적인 법적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예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법률 관계는 모든 법적인 판단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 관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이왕이면 훨씬 더 저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판사 아니면 검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내 미래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 찔끔 눈 감지 못 까짓 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입장에서야 돈은 엄청 많잖아요. 아하. 그죠? 세금도 안 내요. 네. 종교단체니까. 그러니까 돈 지금 배팅한 거 아니겠어요? 배팅하면 그 작업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작업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픈 척 하는 거죠. 살짝 나간 척하고 입 다물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호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지금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약간 제가 지금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죠. IMS 모빌리티라고 얘기했던 저희 김건희 쪽과 김혜성이라는 사람 관련된 3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기각됐어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권성동도 있을 거고 추경호도 있을 겁니다만 만약 지금 판판이 법원이 특별재판부 문제를 걸면서 우리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나 그럼 니들 안 봐줘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판판이 예를 들면 영장을 기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시간 벌면 한학자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찌 보면 기득권이 또 다른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거 쉽게 볼 대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거대 법조 카르텔이 분명히 이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게 뭐 김앤장을 로펌이라고 부르든 법률 사무소라고 부르든 뭐 그런 것까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김앤장 같은 이제 굉장히 대형 법률 사무소들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장이 선 거잖아요. 영장실질심사 하나를 기각으로 빼주는 변호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우리가 돈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신구속이 될 뻔한 상황을 이걸 만약에 기각으로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돈만 된다면 어떤 로비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자들이 내지는 선수들이 많이 이 사건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IMS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비싼 변호사를 써서
자신들의 인신 구속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얼마나 이 판사들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부안해동에서 움직여주지 않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봤는데 법리 싸움에서 어쨌든 납득이 가는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뭐 뒤에 어떤 암거래 내지는 암묵적인 로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각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그 송혜교 씨 나온 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더 글로리. 야, 더- 저기서 들리네. 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앞두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각 피의자들 중에 돈만 있다라고 하면 비싼 변호사를 통해서 이 로비를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20여 년 전에 시모 변호사가 그런 변호사 수임을 하면서 나를 빼달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20억이래요. 20억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전에 20억. 그러면 지금은 그 얼마 오광수는 하겠습니까? 얼마 받았길래 간 뭐 거죠? 그거 900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안 밝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임 이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문을 하는 게 있고요. 예.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문 계약과 이제 수임은 사건을 직접 맡아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해결을 하는 건데 법률 자문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총재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자문을 해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요. 아하.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수백- 보니까 자문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오광수의 경우에는 원오브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법률 사무소에서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니까 나 뭐 그 중에 하나겠지 뭐. 수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수임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자문을 한 김호수 측이든 수임을 한 오광수 측이든 간에 이쪽이 지금 제안을 받았다라는 금액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백억을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내지는 20년 뭐 전에, 1000억일 예. 수도 있고 뭐. 20년 전에 뭐 20억이면 신께서 뭐가 두려워서 네. 본인이 신이라며. 근데 뭐가 두려워서 본인이 돈을- 변호하던. 그러니까 통일교가 지금 공식적으로 작년까지 집계된 자산이 조단위예요. 조단이란 말이에요. 수백억 정도는 쓸만 하네요. 갖고 있는 병원, 뭐 회사, 언론사 등등을 합해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의 자본이 깔려 있는 이 그 전체 거대한 집단이 수조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홀리마더를 구속되지 않게끔 하는데 얼마를 태울까요? 저 같으면 5천억도 태웁니다. 그러면 이 법무법인이 한 해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벌 수 있는 비용을 한 큐에 벌 수 있는데 이걸 안 받는다? 받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건 오광수든 김호수든 강찬우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나 내지는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저는 와. 많이 아쉽고 유감이다. 이분들의 그 뭐 어떤 직업 선택 권한을 제가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좀 현재 이 특검이 어떤 거를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눈앞에 법조 카르텔이 중대한 기득권으로 등장했다는 건 그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됐어요. 싸울 상대가 이제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정확히 보이기 싸우면 되죠, 시작했습니다. 예,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